손흥민, 이강인 다툼이 있었다. 선수를 범인으로 만든 축구협회. 대표팀 불화를 빠르게 인정한 최악의 대응 방식. 손흥민과 이강인의 충돌 사건에 대해 안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호스퍼 감독은 리더의 자질을 거론하며 손흥민에게 힘을 실어줬다. 토트넘은 18일 한국 시간 오전 0시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와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홈 맞대결을 펼친다. 지난 라운드 브라이턴전 승리로 리그 4위권에 안착한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의 자리를 굳히겠다는 각오다. 경기를 앞두고 진행된 사전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한국 축구대표팀에서 큰 논란이 된 손흥민과 이강인의 충돌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앞서 영국 더선은 지난 14일 축구대표팀 캡틴 손흥민과 막내 이강인이 다퉜다는 소식을 전해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놨다. 더선은 손흥민이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에서 탈락하기 하루 전 팀 동료와 다퉜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이 탈구됐다. 어린 선수들 중 일부는 탁구를 즐기기 위해 밥을 빨리 먹었고 식사 자리가 팀 결속 기회라고 생각한 주장 손흥민은 이에 불만이 있었다 라고 보도했다. 더선이 말한 어린 선수는 이강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4강전이 열리기 하루 전이었던 5일 저녁 식사 시간에 발생했다. 이강인을 포함한 어린 선수들이 탁구를 치기 위해 따로 일찍 식사를 마쳤다. 다른 선수들은 조금 늦게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시끌벅적하게 탁구를 치는 소리가 들려 후배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손흥민은 이를 제지하려 했다. 이강인은 이에 반발에 맞대응했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됐다. 이후 고참급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을 찾아가 요르단전 명단에 이강인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너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원팀 정신을 해쳤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을 명단에서 제외하지 않았고 요르단전에 선발 출전시켰다. 손흥민은 요르단전뿐만 아니라 토트넘 복귀 후 브라이턴전에서도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출전했다. 축구계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강인과 손흥민 등 고참 선수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아시안컵 도중 탁구 사건으로 감정이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축구협회도 이례적으로 더선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 다툼이 있었다는 건 사실로 드러났다. 보도 직후 이강인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지난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손흥민 형과 언쟁을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언제나 저희 대표팀을 응원해주시는 축구팬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축구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저에게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라고 입장문을 냈다. 이어 축구팬들께 저에게 보내주시는 관심과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형들을 도와서 보다 더 좋은 선수, 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강인 법률대리인 측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먹질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상태다. 추후 명확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손흥민을 지도하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도 사건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영국 풋볼 런던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 사건은 KFA가 해결할 문제다. 자세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하고 싶지 않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다. 내가 아는 건 손흥민은 리더십을 보였다는 것이다. 리더십이라는 건 단순히 인기가 많거나 모두를 기쁘게 만드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것을 봤을 땐 잘못됐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게 뭐가 됐든 모두에게 최선이 되기 때문이다. 난 손흥민에게서 그런 자질을 봤다. 라며 가끔 사람들은 손흥민이 늘 웃고 있고 긍정적인 모습이라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손흥민은 항상 이기고 싶어하고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손흥민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확실히 말한다. 라고 평소 손흥민의 태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행동이 모두가 항상 좋아하는 일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과 사람들은 손흥민을 따르고 그의 말을 존중한다. 때로는 선수단 사이에서 비판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지만 리더라면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이 있을 때 자기 생각을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라고 손흥민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KFA는 지난 15일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황보관 본부장은 당시 브리핑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그런 일이 발생됐고 협회로서는 빨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밝히면서 사태 파악하고 있다. 어느 정도 파악하면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 팩트는 확인됐다. 구체적인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이강인은 기존의 여러 광고 계약이 중단되거나 새로운 계약건은 보류되는 등 그동안 쌓아올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손흥민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2. 토트넘 레전드 케인, 무관의 저주의 분노, 멍청하고 무례한 일, 미넨 수비가 더 큰 문제. 토트넘 호스퍼 레전드 공격수였던 디미타르 베르바토프가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무관 위기에 처한 해리 케인을 향한 대중의 비난에 일침을 가했다. 독일 스폭스는 17일 한국 시간 베르바토프는 뮌헨에서도 무관의 저주에 빠진 케인을 향한 비난에 대해 멍청하고 무례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케인을 영입한 첫 시즌, 뮌헨은 11년 만에 우승 타이틀 없는 시즌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베르바토프는 케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라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베르바토프는 케인의 저주? 그만해라. 상당히 어리석고 무례하게 들린다. 라고 분노하면서 다른 포지션을 살펴봐야 한다. 다른 선수들은 케인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나? 라며 스트라이커가 득점을 많이 하는데도 팀이 충분히 잘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스트라이커 잘못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뮌헨 수비수들은 너무 많은 골을 내주고 있다. 라며 뮌헨의 최대 약점이 수비에 있다고 지적했다. 불가리아 국가대표 출신의 베르바토프는 독일 바이엘 공사 레버쿠젠에서 뛰며 분데스리가를 경험했다. 2005에서 6시즌 리그에서만 21골을 터뜨리며 독일 대표팀 주전 공격수이자 득점왕을 차지한 미로슬라프 클로제에 이어 득점 2위에 오르는 등 재능을 폭발시켰다. 이후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에 입단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도 발을 들였다. 2년 동안 98경 기에 출전해 45골을 기록하며 로비킨과 함께 토트넘 공격을 이끌었다. 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 토트넘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해서는 특유의 우아한 터치와 탁월한 골 결정력을 앞세워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다. 여러 팀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긴 베르바토프 입장에서는 케인이 최근 뮌헨 부진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케인은 선수 커리어 내내 유독 우승컵과는 인연이 없었다. 토트넘 유소년팀에서 성장해 2011년 프로 데뷔한 케인은 데뷔 초창기 임대 시절을 제외하고 뮌헨으로 이적하기 전까지 줄곧 토트넘에서만 뛰었다. 지난 12년간 토트넘 소속으로 435경 기에 출전해 280골을 넣으며 구단 역대 최다 득점자로 등극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통산 213골을 넣어 1위 앨런 시어러 260골에 이은 2위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명실상부 토트넘과 프리미어리그, 나아가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공격수로 성장한 케인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우승 트로피와는 거리가 멀었다. 토트넘은 2007에서 8시즌 리그컵 우승 이후 무려 16년 동안 무관에 그쳤고 자연스럽게 케인도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다. 아쉽게 우승을 놓친 시즌도 있었다. 2016에서 17시즌 첼시에 이어 리그 2위에 올라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기록했고 2018에서 19시즌에는 우에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진출했으나 리버풀에게 패해 또다시 우승 문턱에서 좌절을 겪었다. 조세 무리뉴 감독이 이끌던 2020에서 21시즌에는 리그컵 결승에 올라 드디어 무관에 탈출하는 듯 했으나 맨체스터 시티의 패에 눈물을 흘렸다.
지난 시즌에는 리그 30골로 맨시티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에 이어 리그 득점 2위를 기록했으나 토트넘은 8위라는 처참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쳤다. 우승컵을 갈망하던 케인은 계약 기간 1년 이 남은 토트넘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다. 우승컵을 위해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정한 케인이지만 미넨에서도 무관 징크스에서 벗어나기 힘들어하는 모습이다. 미넨 데뷔전이었던 시즌 초 라이프치히와의 DFL 슈퍼컵에서도 0에서 3으로 패해 우승 기회를 놓쳤다. DFB 포칼컵에서도 3부 리그 자르브리켄에 충격적인 1에서 2패배로 일찌감치 탈락했다. 남은 건 리그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지만 일단 리그는 레버쿠젠의 상승세가 너무 돋보이고 있어 추격이 쉽지 않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이탈리아의 라치오와 16강 1차전을 치러 0에서 1로 패했다. 아직 2차전 홈경기가 남아있지만 무관 위기에 빠진 건 분명하다. 미넨이 라치오에게 패하자 일부 팬들은 케인이 무관의 저주를 가지고 왔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영국 더선은 미넨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충격적인 패배로 무너지자 팬들은 해리 케인의 트로피 저주는 진짜라고 확신했다 라고 보도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우승후보 미넨이 16강 1차전부터 라치오한테 패배 8강 진출 여부를 확답할 수 없게 되자 팬들은 농담으로 여겼던 케인의 무관의 저주가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매체에 따르면 팬들은 SNS를 통해 해리 케인의 트로피 저주는 진짜였다. 케인은 트로피를 얻기 위해 미넨에 왔지만 지금 트로피가 케인을 이기고 싶어한다. 케인은 징크스에 빠졌고 그는 트로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인의 탓이라고 하긴 어렵다. 이번 시즌 케인 개인 기록은 분데스리가 최상위권 수준이다. 케인은 분데스리가를 폭격하며 득점왕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올 시즌 21경기에 출전해 24골을 터뜨린 케인은 1위 자리에 올라 VfB 슈투트가르트 소속 공격수 세르우 기라시 17골을 큰 차로 따돌리고 있다. 이에 올 시즌 분데스리가 득점왕에게 수여되는 키커 토르야 거카논 트로피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